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먼저 최근에 테슬라 수요 공급 동향을 보면 케네라 라포자의 포부더 기사에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이 유럽에 수출된 것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요. 수출한 물량은 7,000대이고 10월 22일에 1차로 3,500대 벨기에 제브류해 항구로 운송되었고 11월 26일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3,500대는 12월 14일에 유럽에 도착했고요. 중국 내에서 23만 위안으로 팔리는 저가형 스탠다드 모델 3가 수출된 것이고 CATL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LFP 배터리가 겨울철 주행 거리에서 배터리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테슬라 공식 보도에서 배터리팩 업그레이드로 문제를 해결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8년 내 열화율이 70%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센터 가서 교체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LFP 배터리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AS를 잘 해주고 있죠. 테슬라 주주이거나 테슬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는 테슬라 유럽 수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세계 3대 경제권에서 최근 테슬라 실적이 가장 나쁜 곳이 유럽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다 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유럽에서의 실적이고요. 유럽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밀리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ID3가 11월 판매량이 전기차 1등으로서 모델3와 같은 세단 전기차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고밸류에이션과 주가를 유지하려면 실수요가 그만큼 받쳐줘야 합니다. 이전에 애플의 아이폰이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높다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올 때도 수요가 받쳐주니까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애플바가 있는 한 주가가 떨어져도 구매하는 투자자는 꼭 있습니다. 중경투TV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분석하지만 실수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현실적인 투자를 추천합니다. 테슬라 이외의 주식 분석에도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투자를 권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글로벌 수출 물량을 보면 테슬라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는 2020년 4분기에 테슬라 차량의 수출 물량입니다. 출발 항구를 보면 SF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SHG는 중국 상하이, NYU는 중국 연운강 항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중국 천진, 대만 타이페이, 홍콩, 한국의 평택항으로 테슬라 물량을 수출한 현황이고요. 탑재 중량을 보면 대략적인 차량 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3 중량은 1.6톤이고 모델 S는 2.1톤, 모델 X는 2.5톤입니다. 테슬라 모델 3뿐만 아니라 BMW의 iX3와 같은 유럽차 다수가 중국에서 생산되어서 유럽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박의 탑재량으로 미니멈은 계산하기 힘들지만 맥시멈과 운행 배편수를 보면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의 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분기까지 9척의 배가 유럽으로 갔고 2019년보다 한 척이 증가했습니다. 12월 유럽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상하이, 연운강 2개의 항구에서 출발되고 항구에 12월 4일에 도착하면 1.8일 정도는 배에 차량을 싣는 시간이 걸리고 12월 5일 밤에 출발해서 현지에 12월 14일 열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연운강 중국 항구는 상하이 항구보다 작은 지역 항구로 테슬라가 물동량이 많고 복잡한 상하이 항구보다 절차가 빠르고 신속한 배편으로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수요가 많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 한국 평택항으로 통해서 바이킹 데스티니호가 한국에도 18,000톤의 테슬라 물량이 미국에서 수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까지 15일이 걸렸네요. 한국에서도 연간 1만 대 이상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면 운송비나 원가 측면에서 더욱 저렴해질 듯 합니다. 2020년 4분기에는 샌프란시스코 물량이 상하이 공장 물량보다 더 많이 유럽으로 수출되었고요. 2021년에는 물량이 어떻게 될지 중국에서 원가 절감을 통해 양산된 모델 3와 모델 Y가 안정적으로 유럽에 도착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구독해 놓으시면 정확한 데이터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에 3,500대 올해 마지막 물량이 유럽에 도착했고요. 10월 11월 유럽 모델 3 판매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하이 수출 이후에 판매량이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MOM 대비 846%, 586%, 575%나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 항구를 통해서 수입되기 때문에 벨기에에서도 600%, 6배 이상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7%지만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핵심 국가 위주로 판매량이 급등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12월은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높은 해인데요. 내마녀의 날, 영어로 컷오블 위칭데이, 주식시장 관련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날이 있는 달입니다. 즉 주가지수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4가지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2002년에 개별 주식 선물이 추가되면서 트리플 위칭데이가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된 것이 시작입니다. 특히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만기로 테슬라, 애플과 같이 인기 좋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애플만 해도 10월에 아이폰 12가 출시되었음에도 주가 변동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 또한 내마녀의 달뿐만 아니라 21일에 S&P 500 편입으로 변동성이 무척이나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63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4일에는 600달러, 58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실물 경제를 보고 판매량, 순이익, 마진이 문제가 없다면 결국에는 장기 투자와 리밸런싱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서 이날이 되어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평소 수준의 변동폭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즉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오른다고도 내린다고도 할 수가 없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개인 투자 리밸런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S&P 이후에는 산타랠리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연말 보너스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이윤도 늘어나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스마트해지면서 글로벌하게 손주, 손녀들에게 의미 없는 인형이나 장난감 대신 주식을 많이 사줍니다. 애플은 40, 50대가 많이 구매했었다면 테슬라는 이제 떠오르는 혁신주로서 테슬라의 주식이 하나의 상품, 선물로서 수요가 증가할 듯 보이는데요. 크리스마스에서 테슬라 전기차주를 선물로 받는다면 10년 뒤 성인이 되어서 부모들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을 듯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 나오겠죠. 애플만 해도 주식 분할을 10번 넘게 했는데도 $1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테슬라 주가 10배 이상 오른다는 캐시 우드의 전망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12월 장세에서 변동성이 큰 것은 펀드들의 리밸런싱과 월가 증권사들이 2021년 글로벌 전망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의 리밸런싱은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고수들도 꼭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조금 해볼 테니 이해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반드시 도움됩니다.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특히 세금 때문인데요. 주식 투자는 이익이 날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장기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유망한 기업에 돈을 묻어놓고 몇 년 지나면 수익이 날 수 있겠지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세금 폭탄 맞기 일수인데요. 주식 거래는 증권사 MTS와 개인의 계좌 연결해가지고 매수하고 세금 없이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는 쉽게 하지만 매도할 때는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세금 해외 투자 공제 후에 750만 원에 대한 22%, 즉 1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증권사 수수료도 내야 되죠. 손실을 볼 때는 세금 내지도 않는데 돈을 조금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이용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찮다고 많이들 안 하시는데 해외 주식 세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같이 납세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올해 끝나기 전에 리밸런싱을 하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량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도 매수로 250만 원치만 쏙 먹고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투자해서 테슬라에서 1000만 원을 벌고 애플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 아마존 1000만 원, 엔비디아 500만 원을 벌었다면 총 수익은 1500만 원입니다. 항상 저처럼 엑셀에 투자 수익 계산해 놓으셔야 합니다. 월별이나 연별로, 분기별로 계산해 놓는 게 매우 좋습니다. 1500에서 250만 원 공제 후에 1250만 원에 대해서 12% 세금을 매기면 세금만 275만 원입니다. 세율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존버해서 만약에 매년 동일한 수익이 났다면 4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93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매우 많죠. 하지만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110만 원 가량 세금을 더 내는데요. 이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 손실이 나서 수익 빼기 손실이 250만 원 이하면 반드시 매도하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그해 그 년도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매도하고 1월 1일에 재투자하면 됩니다. 증권사 수수료만 조금 내면 되죠. 세금에 비해서는 매우 작습니다. 또 지금같이 주식시장이 매년 좋은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개인도 꼭
기관처럼 리밸런싱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도 리밸런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기관들이 연말에 왜 리밸런싱 하는지 이해가 가지요. 그럼으로써 변동성도 높고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초에 다시 사면 되니까요. 테슬라 소식을 좀 더 알아보면 최근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평론가로 유명한 CNBC의 진 크레머의 테슬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명한 평론가죠. 테슬라를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일반 자동차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 아닌 IT의 핵심을 둔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한 듯 합니다. S&P 500 편입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처음에 애플 아이폰 나왔을 때도 혁신? 휴대폰은 전화만 잘 걸리는 거 아니야? 다른 게 필요하겠어. 지금 또 2G폰 쓰시는 분도 가끔가다 있지만 혁신에 뒤처진 노키아 같은 이전 1등 기업도 지금 소비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잊혀진 지 오래지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제치고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두되면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젊은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기업 자체를 좋아한다고 짐 크레이머는 말하고 있는데요. 또 JP 모건이나 보수 펀드 운용사들이 목표 주가가 $90다, $80다 하는 것은 요즘 젊은 투자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매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요. 또 일론 머스크를 천재로 보고 스페이스X나 화성 탐사, 미래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테슬라가 애플을 제치고 젊은 층들이 가장 지지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의 $90 발언 이후에 GLJ 리서치 설립사인 고든 존슨이 야후 파이낸셜 라이브에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했었는데요. 최근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라인 중단에 대한 인터뷰로 테슬라의 고급 세단 수요 감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수요 감소로 인해서 연말 테슬라 차량 구매 고객에게 슈퍼차지를 1년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25%에서 12.5%로 감소했고 유럽 시장에서는 33%에서 10%로 감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JP모건보다 낮은 60에서 $80를 제시했고요. 이분이 말하는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테슬라를 그냥 차량 업체로 알고 있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과 중국에서 모델 3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슈퍼차지 1년치 무상 이용은 연말 판매 계획과 관련 있지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낮아져서 슈퍼차지를 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4분기 실적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고 재고도 빨리 팔아치워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들은 연말에 주가 배당과 CEO 및 경영진 평가를 테슬라 같은 차량 제조사들은 차량 판매량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매출을 올리려고 프로모션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기업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모션에서 1+1 행사 같이 자연스럽게 프로모션 하기가 좋기 때문인데요. 고든 또한 줍줍하려는 모습으로 테슬라의 핵심보다는 겉모습에 대한 평가가 많아서 사실 실망스러운 인터뷰였습니다. 또 상하이 기가팩토리 대규모 공채 소식이 떴는데요.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확장하고 2021년 본격적으로 연간 2,400만 대 소비되는 중국 시장에서 탑5에 들기 위해서는 공장 확장과 부품회사 지분 투자 이외에도 인재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에 모델 3 30만 대와 모델 Y 25만 대를 포함해서 약 55만 대의 전기차 생산할 계획으로 직원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11월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21,604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전 영상에서도 한번 분석했었죠. 현재 지금 모델 3는 3교대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작업자 중에서도 다수가 모델 Y 테스트 생산에 투입되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목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채용입니다. 관련 보도를 제가 쭉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재를 모집하고 있고 반도체 핵심 도시이고 중국 내 대학이 베이징 다음으로 많은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 중부의 총칭, 상하이 부근의 닝보, 동북지방인 선양까지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재를 모집하는 분야는요, 행정, 물류, AS, 품질관리, 슈퍼차지, 배터리 파트 직원을 뽑을 예정이고 취업 박람회는 초대 전용 회의를 통한 형식입니다. 초대장을 받으면 신청자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등록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데이터 처리되고 난 후 테슬라는 구입자들에게 박람회 시간과 장소를 메일과 SNS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대규모 공채까지 내년 중국 시장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말에 리밸런싱 잘해서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